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정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명의 전남도 교육감 후보를 모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 적합한 교육감 후보는 누군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토론은 광주경실련, 전남일보, 광주 CBS, CNB 광주방송의 공동 주최로 지금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분에는 광주 CBS를 통해서 녹음방송 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석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인성 후보 나오셨습니다. 오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장석웅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석웅입니다. 네, 세 분 후보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을 비롯해서 대표 공약 발표, 그리고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질문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후보들이 어떤 각오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지 도전적인 측면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후보 고석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토론을 통해 누가 과연 전남 교육감으로 적합한지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선거 기간 동안 갖게 되는 마지막 토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토론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진정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남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셔 저 고석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교육팀장을 맡아 현 정부 교육정책을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직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6대 교육 관련 과제 팀장도 맡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남에서 완성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인성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오인성입니다. 교육이 전남을 바꿉니다. 전남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교육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저는 전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육 경험자이고 전남에서 유, 초, 중, 고등학교를 상대로 교육 행정을 한 보통교육 전문가입니다. 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남 교육을 전남형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역과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전남형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이루고 지역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교육을 할 때 지역과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경험자, 교육 행정 전문가인 오인성이를 믿고 전남 교육을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석웅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도민 여러분. 교육감 후보 장석웅입니다. 작년 5만 9천 명의 전남 도민들과 373개 시민사회가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서 민주진보교육감 전남 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단일 후보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37년간 전남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전남교육 현안 그리고 전남교육의 그 해결 방안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남교육 현장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이제 시작입니다. 진보 교육감과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 역할을 제가 선두에서 해내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행복시대, 성공시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후보들은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전남교육을 이끌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오인성 후보 대표 공약 발표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오인성입니다. 저는 교직 생활 40여 년 동안 사람을 키워서 우리 전남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교육 캐치프레이즈로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이 과연 학생에게 유익한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육은 4차 산업사회,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지금 각 교과목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주제를 중심으로 융합교육을 통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엮어나가는 창의성을 기르는 그러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눈맞춤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눈을 맞춰주고 학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학생에게 웃어주는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30여 %의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자존감을 살려주지 않으면 바른 인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통합적이고 전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 해서 사랑과 배려를 아는 전인으로 길러내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 공약은 평화 통일 교육입니다. 지금 남북한 화해 무드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통일 자전거 달리기를 통해서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육을 해서 통일 밑다짐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표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장석웅 후보 대표 공약 말씀해 주시죠. 네, 저의 핵심 교육 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 때문에 소중한 아이들의 지성, 인성, 사회성을 학교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숨어있는 잠재 능력과 영재성을 최대한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교육, 그리고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6가지 공약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인 무상교육 확대, 그리고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방과후 활동비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복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과 참여로 전남도민이 참여하고 전남도민이 결정하는 각급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교육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만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급 교육혁신위원회를 두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때문에 혁신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혁신을 위해서 학교혁신 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혁신되고 교실이 혁신돼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아이들 반드시 교실 내에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고석규 후보 대표 공약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3대 교육 비전, 5대 약속, 4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3대 교육 비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교육비에 대한 국가 부담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4%의 수준을 4.5%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5% 이상 높이게 되면 5조 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으로 무한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교육비 지원, 생애 첫 교복 지원, 읍면학교 통학 차량 지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서 교육청 내의 차별적인 대우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전남형 교육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농어촌형, 도서벽증에 따라서 그 인사행정, 재정배분, 교육과정을 특성화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전남형 교육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만 불 시대의 국격에 맞는 진보적인 가치로 저는 자율과 안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자율과 안전으로 이끌어가는 전남교육 희망 대장정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성면에 대한 완전 제거,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학급 위생시설이라든가 학교 급식으로부터의 안전, 교통 안전, 뭐 그런 것들, 즉 안전에 대한 만전을 기함으로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들의 대표 공약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상대 후보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상대 후보 한 명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먼저 장소궁 후보부터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저 고석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교육과정에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범교과 활동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최근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체 활동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 교육, 역량 중심 교육으로서 범교과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교과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2015 교육과정, 새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창의 융합형 인재, 이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단지 소수의 창의적인 인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변화의 속도나 규모가 너무 큽니다. 2010년에 우리가 나타났던 새로운 직업들은 불과 6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직업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금 어떤 직업이 또는 어떤 그 문제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의 융합형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현재 교육과정의 방향도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첫 출발이 질문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하기죠.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무엇인가 이 문제를 찾는 능력,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 적응력을 넓혀가는 그런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더욱더 사회 양극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 어떤 계급 양극화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하는 인재, 소통하는 인재, 이런 형제의 인재 양성 더욱더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지식, 말 그대로 핵심 역량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성의 양성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 현장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석웅 후보의 보충 질문에 대한 토론 마쳤고요. 이번엔 고석규 후보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저도 장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 순위 2번에 전남교육자치위원회와 시군교육자치위원회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혁신위원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그 위원회에 결정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만일에 교육감이 구성한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감이 뭔가 이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옥상옥의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장이나 교감이나 자율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자율권에 대한 침해 우려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교육혁신회의라고 하는 부분에 결정권을 준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소통해야 참여가 끌어낼 수 있고, 또한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고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남교육은 교육청과 학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광범위한 도민들의 지혜와 도민들의 인력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교육미래위원회가 장만체 교육감 시대에 있었지만 그게 하나의 형식적인 들러리 기구였다고 하는 반성에서 이 문제 출발했습니다. 촛불 정신은 촛불이 명령하면 국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로서 이걸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추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 학부모들, 지역사회, 지자체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장이라든지 교육감의 그러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 기구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산하에 교육협력센터 등을 두어서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교육감의 권한 그리고 교육장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육장과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분산해야 됩니다. 분산의 대상은 지역사회입니다. 시민사회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러한 교육정책 입안하고 이것을 일정하게 심의하는 기능을 통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교육협력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는 집행까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의 보충 질문에 대한 토론 마쳤습니다. 이번엔 오인성 후보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위반하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 가운데에서 유치원 교육 관련 내용을 보면은 그 현재 25%인 취원율을 국공립 유치원 2022년까지 40%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남도의 유치원 취원율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가 대체적으로 44%에서 45%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22년까지 40%를 하겠다는 것인지, 혹여 그렇게 했을 때 사립 유치원이 겪을 경영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서 좀 그 두 가지 의아한 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국가에 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주로 그 공약의 내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나중에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전남을 위해서 제가 많은 그 공약에 반영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전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 유치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형 교육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수도권에 있는 정책을 그대로 지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지방의 경우에는,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이 사립 유치원의 공존을 염두에 두면서 공립 유치원의 확대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늘 말씀드리지만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사교육을 줄임으로써 또는 사교육을 죽임으로써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립학교가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의존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졌다고 해서 사립학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에 기여했던 부분을 그런 형태로 외면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사립학교도 이 공립학교 못지않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에 대한 공영성도 정부 지원, 교육청 지원을 통해서 확대해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대한 의견과 토론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전남 지역은 도농 간의 교육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이 필요한데요. 후보들께서는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남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그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격차가 왜 일어나는가 또는 실태는 어떤가라는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이 그 학생의 그 가정 배경 또는 그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적인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학생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의 부족, 노력의 부족 탓이라고 한다면 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농 간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적인 요소, 학교 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균등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교육 기회의 균등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또 우수한 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의 균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보상해주는 학습 결과의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전남형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읍면 단위의 통학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방과후 활동 교육의 활성화라든가 또는 학교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교육 과정의 균등을 확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초학력 보장제 등을 통해서 학습 결과의 균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접근 기회의 균등, 교육 과정의 균등, 학습 결과의 균등을 통해서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확실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인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도 이 조그만 그 농어촌 학교에서부터 도심에 있는 큰 학교까지 근무를 해봐서 양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험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교육 격차 해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사 문제입니다. 현재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이 중등의 경우 상치 교사라고 해서 한 선생님이 2과목 또는 3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교사 배치 기준을 설정할 때 학생 수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국가의 책무성을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은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교사 배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치 교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의 교육적 책무성에서 비춰서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농어촌 학교에 교육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소규모 학교이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 예산을 소규모 학교에 우선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빅데이터라든가 온라인 교육 시스템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서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는 교육 격차가 없는 교육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남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지역과 교육이 함께 가는 지역의 자연, 문화, 산업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남형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네, 다음은 장서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황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또 상대적으로 많은 점 그리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점 등등이 도농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농어촌 취약한 지역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인 무상 의무 교육 그리고 통학 편의를 위해서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 운행되는 100원 택시 그리고 중1, 고1에 대한 무상 교복, 체험학습, 수학여행 그리고 방과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 체제가 일단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남에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농촌형이 있고 도서벽지형이 있고 또 도시형에서도 원도심 그리고 신시까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도농복합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합적인 교육협력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가 이제는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와 복지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전환해 가야 됩니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또 나름대로 강점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는 학교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학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가 갖고 있는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특성화 그에 따른 자율성이 제공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지속적인 인재 유출입니다. 입시와 진로 문제 등으로 전남을 떠나는 인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오인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지역의 인재가 떠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결론은 역시 이 입시와 취업으로 그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입시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점고를 비롯한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 구축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그 올바른 혹은 원하는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의 인프라를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거점고라든가 일반고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서 입시를 제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취업의 문제입니다. 취업의 문제는 우리 22개 시군에는 유망 산업들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유망 산업들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역의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학교에서 공급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취업률을 높임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상생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짐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입시를 만족시켜주고 취업을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장석웅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력을 높여야 되고요. 또한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전남에는 우리 교직원을 비롯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입시에 대한 불만은요. 그 진로 진학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이렇게 모아서 이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 제공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입시 지도 문제가 학교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고 보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특성화고가 중요합니다. 특성화고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학과를 재편하고 계열별로 특화돼야 되고 또한 특성화고를 일반 마이스터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된다 봅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재 유출이 이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있는 전남이야말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초중고 졸업생을 이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할당제 30%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이 지역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정주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그 일자리 마련에 나서야 됩니다. 또한 농어촌학교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농어촌학교 특별전형은 대단히 이 대학 가는데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명품 일반고 육성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고등학교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답일 텐데 그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유출이 매년 한 40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후 유출과 유입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수시 전형 확대에 있습니다. 지금 전남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수시 전형 일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전남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그 화순군에서 교육 환경 개선 지원비를 증액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20억 가량을 지역의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12개의 거점고등학교 그리고 그 일반고와 특성화고 이런 부분들을 각각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명품 일반고 사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상시 대입 상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도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된 협력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애프터스쿨이라고 하는 이 전남형 그 특성화 교육이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각각 수시 전형에 맞춤형으로 각자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전문화, 특성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주도권 토론 시간은 답변 시간까지 합쳐서 4분입니다. 시간 잘 활용하시고요. 가능하면 상대 후보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장석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오인성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감은 어떤 자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증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지난 TV 토론에서 오 후보께서는
고 후보의 두 자녀 외국 유학 문제 그리고 특목고 진학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납득을 하셨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교육비 그리고 전남에 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도권 외고에 보내는 것 이것은 도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국 유학 문제하고 그 특목고 진학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답이 만족했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한 질문은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한 차원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 순천대 토론에서 청중이 질문한 인재 유출을 고민해야 될 그 교육감 후보가 자녀가 우리 전남에 특목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간 것에 대해서 과연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 외국으로 유학 간 것에 대해서 특례 입학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어 그걸 제가 여쭙던 건데요. 제가 들은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을 꼭 전남에만 붙들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 대답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모로서의 입장은 내가 얘기하지만 교육감 후보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즉 인재 유출과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고 또 인재 유출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문제를 우리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면 교육감 후보로서 나는 우리 자녀를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도민들에게 어떠한 그 모습으로 비춰졌는가에 대해서 그 본인의 그 태도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네. 면에서 제가 질문할 때 그 사과하실 용의가 없냐 그렇게 여쭈었던 겁니다. 네, 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발표 때 본인의 전남 교육감 출마를 포함시켜서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진노를 하셨는데요. 도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과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사고라든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오히려 자사고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진노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왜 자꾸 그런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사고 신설한다는 말 어디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말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아이들을 광주에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다음은 고석규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네, 먼저 오인성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최근 유세 때를 보니까 70, 80 시대를 연상케 하듯이 검정색 동절기 교복을 입고 유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선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시대의 교복은 이제 추억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당시의 교복은 권위주의적인 상징, 획일적이고 뭔가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교복의 자율화 그리고 개성이 넘치는 다양한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굳이 퇴행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복을 왜 입고 유세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교복을 입고 나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한 가지는요, 제 교육 캐치프레이즈가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유세 때 그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교복을 입은 이유가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교복을 입고 나왔노라.
그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런데 예. 그 교복을 예. 요즘 학생들의 교복을 입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70, 80년 그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교복을 입었는가 그것을 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 시절이 권위적이었다, 권위적이지 아니었다라는 문제보다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청중들 혹은 유권자들에게 제 나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심 없는 교육감 선거가 그나마 좀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오인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옷을 선택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 장석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선관위에 제출한 그 후보자 등록 서류를 보면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교육 경력으로 1994년부터 17년까지 23년 1개월간 교육 경력을 제시하셨고 교육 행정 경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모든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37년간 준비된 촛불교육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공식 증명서에는 23년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본인은 37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선관위 제출 교육 경력 23년은 제가 해직되고 나서 복직한 1994년 3월 1일부터 작년 8월 31일까지 23년이라는 말입니다. 1979년도에 9월 25일자로 제가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근무하다가 해직이 됐습니다. 그 해직 기간은 이 교육청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학교에 근무했던 해직 전 근무 경력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37년에 달하게 됩니다. 정말 해직되고 나서 복직될 때 신규 채용, 특별 채용 형태로 정말 눈물을 무릅쓰고 이렇게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복직을 했던 것입니다. 23년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37년은 제가 첫 발령 받아서 작년 퇴임할 때까지 기간입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다음은 오인성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고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교육 관련입니다. 그 현재 국공립 취업률이 25%인데 2022년까지 40%를 올리겠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고 후보님께서 그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었다. 아니 그걸 개발하셨다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했다. 그러면서 전남 교육을 하시겠다. 그 부분 짧게 우선 좀 대답을 해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공약을 개발하는 팀의 구성이 대부분 다 수도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방 출신으로 들어가서 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방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도 하거니와 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부분의 주요한 유권자들은 그런 도시지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지방의 입장을 어떻게든지 반영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몇 가지 주요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시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개혁한다는 문제라든가 지역 및 계층별 기회균형 인재 선발을 늘리게 한다든가 또는 지역 국립대학을 명문화한다든가 해서 전남의 입장에서 즉 지방의 입장에서 공교육이 혁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에만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 사립 유치원이 지금 대단히 어렵고 우리 공립 유치원들도 지금 원화 모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공립 유치원의 원화들을 그렇게 대폭 늘리겠다. 물론 국민적 차원에서 그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 정책이 얼마만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인가도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팀장이라고 그러셨는데
팀장이 하신 역할을 갖다 해야 될 역할을 갖다가 팀원들이 지금 미루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늘어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모든 지역마다 똑같이 40% 내지 50%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국가 전체의 비율을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수도권과 도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치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남은 전남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돼야 하고 따라서 이런 그 전남을 비롯한 이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그 전체의 40% 내지 50%의 국공립 유치원을 얘기했던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비율인 것이고 그것이 모든 시도에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남은 전남에 맞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그 대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국가 전체 차원으로서는 그 수준까지 간다는 것이고 모든 시도가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럼 단서가 붙거나 다르게 표현돼서야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공약을 그렇게 해석하신 건 또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각 지역별 공약이 아니고 국가 공약이니까 국가 전체의 평균이 그렇다는 뜻이죠. 네, 시간 다 됐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쳤습니다. 6.13 지방선거 전남도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장을 맡아서 개발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다 그 수도권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를 팀장으로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막상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얼마나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 뭐 지역 및 계층별 기회균형 인재 선발제를 10% 이상 늘린다든가 지방 국립대를 명문화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공약을 넣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전남의 입장에서 만든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전남 교육을 전국적인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인성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의 자리는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으로 25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면서 보통교육을 경험을 했고 13년 동안 장학사 교육장으로 교육행정을 하면서 이 교육행정을 펼칠 때 어떤 효과 혹은 어떤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지를 몸으로서 체득한 보통교육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산간 벽지에 있는 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을 해서 한 고을의 교육 수장이 될 때까지 안 거쳐본 곳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남교육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교육행정이 교육감이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착오 없는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는 오인성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끝으로 장석응 후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교육감은 도덕성과 삶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남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또는 이해가 부족한 대학 출신이 전남교육을 맡는 시대는 이제 8년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남교육을 잘하는 초중등 교육 전문가가 전남교육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진보 교육감과 함께 손잡고 문재인 정부 교육계획을 성공시킬 그러한 선두주자, 견인차가 될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품으면 아이들은 세계를 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전남교육 성공시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행복시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수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선거운동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열띤 토론 펼쳐주신 세 분 후보 고맙습니다. 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전남 도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